조합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팔각형에 대해서 대각선, 삼각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조합을 사용해서 풀이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래요. 대각선은 직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직선은 점이 두 개가 필요해요. 두 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번호가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순열 계열로 보지 마시고 도형들이 나와 있으면 번호가 적혀 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점을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럼 두 점을 선택하게 되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직선을 바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점을 두 개를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개 중에 2개를 순서 없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면 1,4하고 4,1하고 똑같죠. 왜냐면 이제 1,4를 이은 직선과 4,1을 이은 직선은 동일한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순서 없이 2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나올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얘는 변이 돼버리죠. 얘는 대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이 되게 하는 8개, 즉 변의 개수를 빼주시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학교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나오고 했는데 뭐 그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제 조합을 통해서 문제를 푸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자, 이제 세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좀 구해보래요. 삼각형은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점부터 가는 거죠. 점 셋, 세 점이죠, 세 점. 그쵸? 세 점을 순서 없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형은 전부 다 1, 2, 3, 4, 5, 6, 7, 8이라고 번호가 붙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개 중에 3점을 선택하시면 결국에 점이 하나, 둘, 3점을 선택하시면 이 섬들을 이어서 이 점 선택하는 거마다 하나의 삼각형들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룬 지 얼마 안 돼서 조작이 서툽니다. 자, 다음 정팔각형과 두 변을 모두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 두 변을 모두 공유한다. 그러면 두 변을 공유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여기 꼭지점 한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등장을 하겠어요.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꼭지점당 한 개씩 이런 삼각형들이 등장을 하니까 당연히 8개가 등장을 하겠네요. 그렇죠? 다음 정팔각형과 한 변만 공유하는 그런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한 변만 공유하니까 한 변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기랑 바로 옆에 있는 점, 이 점은 선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어요. 각 변당 4개씩 있습니다. 따라서 각 변이 8개 있죠? 8개가 4개씩 있으니까 얘는 32개 뭐 이렇게 이제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정팔각형과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 어떤 거냐면 점을 이렇게 공중에 띄워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거는 좀 당장 그냥 구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중간에 건너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위에서 배웠던 것들을 갖고 할 거예요. 뭐냐면 전체 삼각형에서 두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한 변만 공유하는 삼각형. 그럼 전체 삼각형 아까 말한 것처럼 8 콤비네이션 3이고
두 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는 각 꼭지점마다 하나씩 나온댔죠? 8을 빼고 한 변만 공유하는 거는 각 변당 4개씩 이렇게 해서 이제 빼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각형, 직선과 삼각형에서 그 다음 단계를 한 단계 넘어갔어요. 사각형이겠어요. 사각형은 뭐 마찬가지죠. 확정이니까 점, 4점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쵸? 4점이 필요해요. 그 4점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점을 선택하면 4점을 선택한 이런 사각형이 하나가 등장을 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이 4점을 선택한 거는 1, 3, 4, 7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쵸? 근데 3, 4, 1, 7 이렇게 선택을 해도 얘는 똑같은 사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순서 없이 4개만 선택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셔서 8개 중에 4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원처럼 이렇게 한 직선 위에 2점이나 3점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는 관계없는데 문제를 한번 좀 바꿔볼까요? 반원이 있고 반원 위에 4개의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상에 또 3개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총 7개의 점이죠. 그러면 이 7개의 점에서 4개를 선택해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그냥 7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 사각형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선택을 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으면 이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쵸? 근데 문제는 같은 선상에 3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건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뭘 빼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일직선상에 있는 일직선상에 3개 이상의 점을 포함하고 있는 거 이 4개 중에 몇 개? 3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서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거를 빼주고 4점을 선택했으니까 4개를 선택해야 돼요. 또는 여기 있는 4점 중에 4점을 다 선택하는 걸 다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처럼 한 직선상에 뭐 3점이나 4점이 표현되지 않는 거는 뺄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한 직선상에 3점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사각형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전체에서 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정사각형 모양으로 16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4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예요. 이건 점을 4개를 선택해가지고는 직각을 유지를 하기가 힘드니까 좀 생각을 약간 바꿔야 되겠네요. 자, 직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끝에다 선을 좀 뽑아낼게요. 1번 선, 2번 선, 3번 선, 4번 선 이렇게 이제 가로선들을 4개를 뽑았고 세로로 돼 있는 선은 A선, B선, C, D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선을 뽑았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은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1, 2, 3, 4, 4개 중에서 2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A, B, C, D 이 4개 중에서 2줄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걸 동시에 선택하시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번하고 1, 2, 3, 4 중에 4번 2줄을 선택했어요. 또 A, B, C, D 중에서는 B하고 C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 부분이 나와요.
요 색칠한 사각형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중에서 두 줄과 이거 중에서 두 줄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선택하면 직사각형 한 개가 나와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4 컨비네이션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순서 필요 없죠.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얘가 직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이제 정사각형의 개수를 좀 계산을 해볼게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첫 번째 1 곱하기 1 이게 뭐냐? 이렇게 1 곱하기 1 되어 있는 요 정사각형 있죠. 한 칸짜리. 그럼 얘는 한 줄에 3개씩 3줄이 있으니까 9개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 곱하기 2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2 정사각형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2 곱하기 2 정사각형은 이 한 줄에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2개. 근데 그게 두 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줄이 있으니까 2로 곱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3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는 놈은 몇 개가 있냐면 그냥 통째로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 한 줄에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계산할 거는 뭐냐면 4 컨비네이션이 계산 많이 하시다 보면 그냥 느낌이 나요. 6입니다. 36에서 9 빼고 4 빼고 1 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36에서 14를 빼니까 22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함수 쪽으로 들어가서 함수와 조합,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도 거의 다 왔네요. 자, 일단 함수를 잘 보세요.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그 다음에 g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림을 좀 잘 그리셔야 돼요. 눈에 잘 보이게. 자, 일단 분석을 좀 해봅시다. i가 j보다 크면 gi가 gj보다 크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순서에 변화가 없다 이 얘기예요. 말씀드렸지만 순서에 변화가 없으면 조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서에 변화가 없으면 함수에서는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올라가니까 증가 상태이지만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조합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체의 순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체의 순서의 변화. 그렇죠? 자, 그래서 함수를 보면 y서부터 시작입니다. 1, 2, 3, 4 여기에 x가 1, 2, 3, 4, 5, 6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표현되는 게 g인데 그냥 조합이에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6개 중에서 얘로 대응될 거 4개만 선택해 주면 돼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되면 저절로 얘네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진다. 따라서 조합은 이 6개 중에 4개를 선택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i와 j가 다르면 gi하고 gj가 다르다. 얘는 함수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이에요. 1대1 함수입니다. 하나씩 대응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을 그립시다. 1, 2, 3, 4에서 x로 1, 2, 3, 4, 5, 6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 6개네요. 그럼 1이 뭔가를 선택했다. 그럼 나머지 2는 1이 선택한 걸 못 가니까 5개. 그 다음은 4개, 그 다음은 3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다른 거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순열 조합 공식을 하나 쓰시면 되는 거죠. 뭐냐면 얘는 이제 순서는 바뀔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6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얘네들이랑 순서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6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순서 배치해 주시면 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은 아래쪽보다는 이 위쪽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공식을 한 번에 쓰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모양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문제 푸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자, 다음에 3번. i가 j보다 크고 g2가 3일 때 gi가 gj보다 크다. 이거는 증가하고 있나요? 계속? 그럼 순서 변화가 없고 조합이구나. 근데 문제는 y가 1, 2, 3, 4인데 x가 1, 2, 3, 4, 5, 6인데 2가 3으로 가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1은 얘 중에 하나에서 골라야 되고 여기 3, 4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같을 수 없으니까 이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순서 관계없으니까 이쪽 세 개 중에 얘를 그러니까 얘한테 대응시킬 두 개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i가 j보다 크고 j가 더 크고 i보다 j가 크고 그때 gi가 gj보다 더 작거나 같아요. gj가 더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는 분석을 해보면 순서 변화 없어요. 조합이란 얘기예요. 순서를 바꾸지 않으니까. 근데 중복이 가능해요. 그럼 중복되어 있는 조합, 중복조합이란 얘기예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여기 y죠. y가 1, 2, 3, 4가 있고 이쪽에 x가 1, 2, 3, 4, 5, 6이 있는데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이쪽에 대응시킬 수 있는 4가지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뭐 1, 1, 2, 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부터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만드냐면 6개를 중복해서 4개를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f의 라지 x가 y다. 뭐 이런 기호가 이제 정석체계에도 나와 있는데 자세히 안 보시면 잘 안 보이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자, 먼저 이 y를 좀 분석을 해보죠. y는 얘는 뭐죠? f니까 함수를 한번 그려놓고 좀 가봅시다. 함수가 x에서 1, 2, 3, 4, 5, 6에서 y로 갔는데 y는 1, 2, 3, 4예요. 이게 f죠. 자, y는 얘는 공역이에요. 뭐냐면 맞는 곳. 자, 그 다음에 이 fx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x에서 f를 통해서 갖다 맞는 곳.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함수로 가서 갖다 맞는 것. 이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얘는 치역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치역과 공역이 같은 그런 함수의 개수를 표현해라 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이쪽 y쪽에 개수가 4개예요. 너무 많아.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은 뭐 전체 함수에서 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둘 들어가고 셋 들어가고 이렇게 빼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할 거냐면 6개를 4개의 조로 나눌 거예요. 조 나누기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나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1, 1, 1, 3 하나씩 하고 위쪽을 높게 가면 그 다음엔 1, 1, 2, 2 의외로 이제 이게 개수가 좀 적네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조를 나눠 놓읍시다. 하나, 셋 이렇게 나눠 놓으면 조 나누기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6 컴비네이션 1, 그 다음에 5 컴비네이션 1 곱하기 4 컴비네이션 1. 근데 문제는 이게 3개죠. 뒤에 3 컴비네이션 하면 하나만 똑같긴 하지만 3팩토리얼 1분의 1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조를 나눈 다음에 여기 4개한테 y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죠. 배치를 할 때는 이때는 순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4덩어리를 돌려서 1, 2, 3태에다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먼저 조를 나누고 배치를 시킵니다. 이거는 뭐 분할, 분배 이렇게 옛날에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 1, 2로 조 나누기를 하는 것은 6개 중에 하나를 하고 5개 중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2개를 하고 2개 중에 2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11과 여기 2가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는 것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막아준다는 얘기는 이제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눈다는 거고 또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4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럼 4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걸 1, 2, 3, 4한테 배치니까 배치시켜야 되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조합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뒤쪽에 분할하고 이항정리 파트 부분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기 조합까지가 잘 돼 있어야지 뒷부분에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확률과 통계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금 1, 2, 3단원, 확통 1, 2, 3단원에 대한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번에 분할하고 이항정리 파트로 다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